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언제나 열심히 분석하는 우리 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도 더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면 한 5% 정도는 종가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죠? 주가는 그렇습니다. 또 뭐 생각만큼 못 올랐습니다. 선반영인가요? 세론이에요? 확실히 좀 기다리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대감이 오른 게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주가 수익비나 이런 것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9, 10. 그래서 저는 약간 9나 10 정도 잠깐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 4.5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우리가 5대 이제 뭐 ASML PER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수익별로 네. 5대 네. 반도체라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 뭐 TSMC, 마이크론, 화웨이,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네. 요 정도를 들 수 있을 때 이 6개 기업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퍼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SK하이닉스고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네. 뭐 슈팅을 기대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슈팅이 안 나왔다고 해도 뭐 좌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뉴스 나오면 주가 빠진다는 걸, 그죠? 근데 미국 시장 실적 발표하는 거 보세요. 좋은 실적 나오면 하루에 뭐 20%씩 급등하거든요, 미국은요. 네, 맞습니다.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뉴스 나오면 미국은 오르고 실적 나쁘면 떨어져요, 그죠? 우리는 뭐 나쁜 뉴스 나오면 실적 안 좋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실적 좋아도 떨어지고, 그죠? 아, 참 힘들어, 한국 증시는. 자, 그 전체 반도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 때리기 하면서 결국 엔비디아의 저가칩, 저가라고 해야 되나?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 시장이 더 얼어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줄어든다고 하고. 네네. 전반적인 환경 점검해 주세요. 저는 박사님께서 하시는 질문도 이번 주에만 2번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좀 있는 프리미엄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 원부자재를 비싼 값에 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달려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반도체 피크인가 뭐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투자자분들마다 다 다르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이제 절대 데이터로 많이 평가하시고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대 데이터다라고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달 녹화 때도 엔비디아 퍼가 4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녹화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엔비디아 퍼를 봤더니 35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그 다음에 TSMC도 20대, 그 다음에 삼성전자 10,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5인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할 때 잘 될 때는 뭐 설비를 늘리거나 뭐 원부자재 수입을 더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내 사업이 휘청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나요? 물어봤을 때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는 당연히 어떤 매입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그런 상황이 올 거고 내가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주춤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 기업을 지금 당장 투자할 만한 어떤 멀티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멀티플이 많이 빠져가지고 프리미엄이 빠져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기회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안타깝게도 제가 PPT에는 다 차트를 이제 캡처해서 다 넣어놓는데 네. 그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100달러대가 지지권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뭐 TSMC나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때 이 100달러가 이탈한다고 해서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이 없거든요. 그때 엔비디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13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매도를 할 때 140달러, 150달러 도착했을 때 글로벌 IB들이 이 엔비디아를 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100를 이탈을 하더라도 100달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스탑하고 본비중으로 대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떠났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녹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12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오면서 분할 매수했을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92달러까지 갔다가 오늘 뉴욕 시장 반등 나오면서 뭐 96달러, 97달러 종가에서 마무리했으면 지금 그 단계인 거죠. 내가 엔비디아를 사서 엔비디아 3비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엔비디아가 향후 보여줄 실적을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에서 50% 실적 개선을 실적 향상을 유지해주고 주가 수익 비율이 20에서 30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훼손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이제 경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저는 중국에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중국에서 엔비디아 GPU 구하기 쉽니?라고 물어보면은 구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관세청에서 잘못하는 거지만 제 아무리 미국에서 중국에다 GPU를 수출하지 말라고 견제해도 수출이 암흑의 경로로 됩니다. 그 자랑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뉴스로도 나올 정도면 이 경제방송에서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한 GPU 아무리 견제를 하겠다고 해도 수출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이 미국에서 중국의 GPU 수출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 H20, 호퍼 모델 20을 네. 수저어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엔비디아가 향후 예전에 이미 100%, 200%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엔비디아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겠네요. 5월 달이잖아요. 5월 며칠이더라? 뭐 20일쯤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돈나무 언니가 엔비디아하고 AMD를 추가 매수했다는데요. 손 팀장님 얘기했어요. 사라고? 돈나무 언니한테?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사실 분은 아니겠지만 네. 돈나무 언니분께서는 조금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다라고 공격적이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돈나무 언니보다는 워렌 버핏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조금 더 시계를 두면서 손절하는 것 자체도 나한테 이 멘탈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돈나무 언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손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 손절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손실금과 수익금 해지했을 때 그래도 수익금이 많고 남들보다 좀 개척적인 관점으로 공격자산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공격적 투자를 좋아하신 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딱 절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돈나무 언니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나도 사도 되겠다. 근데 산다고 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던 자금을 오로지 다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언제까지 매수를 하냐면 워렌 버핏이 엔비디아랑 애플이나 AMD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 좀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바라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는 돈이 많은데 뭐 자기 돈은 아니고 물론 펀드에 들어온 돈이지만 보통 사람은 계속 살만한 돈이 있나 싶어서 자,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역시나 네. HBM이 올해도 굳건하구나, 그죠? 그런 걸 좀 그렇습니다. 방증하는 거죠. 우선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어떤 좋은 뉴스 나왔다고 해서 막 방방 막 뛰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 CS20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HBM 3년치 뭐 팔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컨센서스는 한 6.5조나 6.6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7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 한 거다 그렇게 예. 보고 있고 매출은 4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7.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이번에 4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분기 단위로 쪼개왔는데 HBM 실적 반영된 게 아마 작년 2분기나 3분기고 그때 영업이익률이 한 34%.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이 SK하이닉스가 DDR 일반 디램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라인을 HBM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올해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HBM 판매 매출이 증가했을 거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뭐 36%, 38%, 39%더니 이번에 1분기는 40%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갖고 온 데이터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년 전, 2년 전 거슬러 가보면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0%, 그다음 뭐 SK하이닉스가 뭐 35%, 뭐 마이크론이 15% 이랬었는데 1년에서 1년 반 지난 사이에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50에서 34% 줄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5%, 36% 그대로인데 팔고 있는 게 달라졌죠. 팔고 있는 게 원래는 다 전통 낸드 드림이었다가 거의 이제는 HBM이 거의 한 30%, 40%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5%였는데 25% 증가했고 D램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도 이번 최근에 발표한 실적 보면은 전통 D램이랑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HBM 매출 비중도 10% 정도 늘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는 뭐 역시 SK하이닉스는 잘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그런 고민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물어보실 거죠, 박사님? 네, 삼성전자 여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을 걸로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가가 못 갔던 건데 빠졌죠, 그죠? 오히려. 네. 근데 실적은 더 좋게 나왔던 거고, 그죠? 그런 걸 증명하고 갈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HBM 쪽은, 네, 그, 엔비디아 쪽에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 네.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쪽 모멘텀 이제, HBM 모멘텀은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럼 결국 D램 쪽인가? 네.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뭘까요?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 지가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3 4단과 8단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다음 HBM3 2 8단과 12단 이상을 지금 엔비디아 이제 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다린다고 뉴스를 본 지가 한 넉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CXL에 대해서 막 뭐 꿈의 기술이다라고 떠드는 거는 기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권 전문가분들도 이제 꿈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안 계시고 이걸 꿈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잠깐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혹시라도 SK하이닉스를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이 CXL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CXL 2.0 기반을 해가지고 DDR5 고객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고객 인증을 받은 게 CXL 메모리 모듈 탑재한 DDR5 램 96GB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에 128GB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고객 인증을 받았고 네. 현재는 256GB D램 인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HBM은 졌는데 CXL은 이겼는데 우리가 이 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CX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면 우리 박사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CXL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뭐 SATA, MSATA, 뭐 PCI 이런 것들로 이 길바닥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CXL을 잘 만든다는 것은 이 도로가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해서 표면이. 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가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AI 산업을 보는 거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짧게나마 이 빅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 저장을 해야지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칩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삼성전자에서 이 언론 뉴스로 우리가 CXL SK하이닉스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살까 말까 고민은 투자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AI 산업이 촉진될 거고 AI 데이터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물론 길이 매끄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CXL로 SK하이닉스보다 4배 용량을 콜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HBM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렇게 호실적으로 발표했고 당연히 뭐 HBM3, 2, 뭐 12단, 16단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앞서 있고 뭐 HBM4 같은 경우도 가장 최선단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당연히 탑픽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고 원래는 제가 뭐 보통 HBM이나
아니면 뭐 CXL이나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식으로 섹터를 갖고 오는데 오늘은 네. 조금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을 놓고 보면 역시나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많이 더 어쨌든 애니메이 거의 80% 90%고 네.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신 네. 분들은 말려드리잖아요. 근데 대안주 없나요라고 하시면 전 대안주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내가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한다.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현 선물하면서도 그에 대한 현물 해지를 하셔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그 용도로 그다음에 내가 일본 사람인데 뭐 중국 사람 뭐 제 고객 중에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없지만 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당연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뭐 삼성전자를 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 소부장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기업이 여럿 있겠지만 발군 한미 반도체가 그죠? 네. SK 하이닉스랑 정말 그 갑과 을이 그죠? 네. 뒤바뀐 것 같습니다. 충돌하면서 노이즈가 엄청 많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의 정점을 지나면서 주가가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곽동신 회장이 뭐 두 자녀에게 지분 양도하면서 그죠? 네, 증여하면서 증여할 때가 주가 바닥이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네네. 그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의 관계, 한미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왜 기자분들이 이 한미 반도체의 상승을 증여에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뉴스니까 캡처를 해왔는데 네. 이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했던 시점은 사실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한테 러브콜 했다 이 뉴스 시점이거든요. 네. 제가 보통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에서는 욕을 안 먹는데 반도체에서 욕을 오늘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경력이 없으신 분도 경력이 1년, 2년 쌓이시다 보면 결국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실 건데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영원한 태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한미반도체 주주고 한미반도체 투자자면은 한미반도체가 영원한 태양이 돼가지고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막 주물럭주물럭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시점이 얼마나 갈 수 있냐라는 것이 저는 이 한미반도체 이렇게 슈퍼 을의 위치를 2년 가까이 지키는 거면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한미반도체가 절대 이 태양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놓치는 시점을 올 수도 있다. 근데 불과 한 9개월 전까지는 누가 될지 몰랐지만 이 한화 세미텍이라는 기업이 나왔고 제가 뭐 이 한미 반도체나 이 한화 세미텍 직접 가가지고 뭐 TC본들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한미 반도체랑 한화 세미텍의 뭐 기술력 격차가 뭐 2년 반에서 3년 정도다.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이 태양의 위치는 뺏기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왜? 이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이라는 것은 제품의 가격은 이 제품이 자랑하는 성능에 대해서 비례해서 값을 쳐줘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그만큼 남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미반도체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고 뭐 한미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TC본도 떼오고 뭐 하나세미텍에서 만들고 있는 TC본도 떼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HBM 넣어가지고 막 본딩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술력 차이가 이 정도 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이런 연구도 안 하고 말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댓글 달리니까. 근데 뉴스를 봤을 때 이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세미텍을 약간 밸류체인 다변화로 장비를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한미 반도체보다 더 비싸게 사줬다라는 것은 저도 좀 아쉬워요.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랑 갈등 여부는 내부 정보이고 갈등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종목 토론실 같은 정말 이 내부자들이 공유를 하는 정보가 사실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종목 토론실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네. 이렇게 뉴스까지 공론화 됐으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제 SK하이닉스 관계자 경영진들이 한미반도체 가가지고 찾아갔다. 달래준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달래줬는지는 아직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레짐작할 수 없고 네. 그 상황에서 이 갈등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에다 러브콜하면서 예.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했고 외국인과 기관 강한 수매수 들어왔고 증여세 이야기 나왔을 때 뭐 기자분들이 증여세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데? 라고 판단했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뉴욕 시장까지도 반등했지만 국내 시장은 단기 차익 나왔고
한미반도체 오늘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기관 순매수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 없고 신규 매수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이틀, 3일 뒤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욕먹을 결심했다 그래가지고 한미반도체 주주들에게 이제 욕 얻어먹을까봐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 그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네 기대감이 있다로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가 네, 욕하실 이유가 없네요. 욕하실 네. 이유가 없고 네 그밖에 또 개별 종목단에서 볼 기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제가 동진 세미캠이랑 SNS텍이랑 STI를 네. 볼 건데 일단 제가 대본을 늘 전날 이제 80%를 완성을 해놓고 나머지 20%는 이제 오늘의 이제 관심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가는데 오늘은 딱히 반도체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한 4개를 갖고 왔고 저의 오늘 탑픽은 STI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랑 동지세미캠이랑 SNS텍이랑 PSK 홀딩스는 그냥 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좀 단기 관점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ST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 5개의 종목의 공통점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기업들은 어떤 선제적인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소재 부품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재 중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실적 잘 나왔고 네. 그다음 SNS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이 SNS텍이랑 SML이 사업 영역이 겹칩니다. ASML 같은 경우 EUV 공정에 들어간 노광 공정 장비 1등이죠. 글로벌 1등. 그 다음 SNS텍이 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주 사업을 영위하고 네. 있지만 EUV 공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SNS텍이 호실적이 나온 이유가 뭐 물론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처이지만 TSMC 매출처도 있고 근데 TSMC가 저번에 ASML에서 만들고 있는 노광 공정 장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TSMC가 우리 ASML에서 줄인 물량을 SNS에서 샀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ASML 실적이 안 나오면서 SNS의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혹시 이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탑픽은 STI라고 그러셨는데 STI 포인트 짧게. 네. 네, STI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실적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요 매출처이고 저는 리플로 장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HBM 호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고 저는 리플로 장비 중에서 저는 좀 안전한 거 원합니다라고 하시면 PSK 홀딩스 말씀드렸는데 STI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시장 속에서 전기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외국인 가격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STI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가격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반도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로 STI가 좀 관련주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I가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네. 접근하기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